제2의 정상교전이 막바지에 접어들게 되며 해군 역시 전원 지친 듯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해군대장을 포함한 해군의 최고 전력들이 사실상 전투를 진행하지 못할 만큼 체력을 많이 소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군의 전력이 해적 측을 압박하였고, 해군들은 오로성이라는 지원군이 나타났기에 기세가 오르게 되며 해적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 혁명군, 신흰수염 해적단, 산하해적단은 힘을 합쳐 해군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고, 스쿼드는 나는 이곳을 나의 무덤으로 정했다 라고 소리치며 죽을 힘을 다해 해군들을 막아섭니다. 또한 내경 맥가이와 디카르만 형제 화이티베이 역시 최전방에서 해군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의 선원들은 신흰수염 해적단에게 질 셈이냐, 그렇다면 버기님을 볼 명목이 없다고 라고 말하며 혈기 넘치는 모습을 보이며 해군들을 막아섭니다. 또한 이후 크로스길드의 간부들인 캐버디와 모디가 나타났고, 모디의 애완사자인 리치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리치는 곧바로 포효를 하였고, 해군들은 겁을 먹으며 거대 사자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캐버디는 대버기님의 인정을 받은 우리는 고작 해군들에게 패배할 순 없지, 전원 해군들을 쓸어버려라 라고 소리치며 해군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혁명군은 차분한 모습을 보였고, 린드버그는 최전방은 저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최대한 저들을 서포트한다, 한 놈도 죽게 내버려 두지 말자고 라고 말하며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전투를 하며 해군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쿠마가 중심이 되어 이들을 통솔하며 마지막 저항을 하여 해군들을 완벽하게 막아섰고, 오로손과 카이도우, 빅맘, 미호크, 레일리, 드래곤의 대결이 끝날 때까지만 버텨내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카이도우와 피터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카이도우는 피터를 바라보며 우로로로로 세계의 정점인 오로성이 전투력마저 갖추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부디 기대 이상의 실력을 가졌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하며 강자와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자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피터는 밀짚모자에게 원한이 있는 이 녀석이 밀짚모자를 돕기 위해 희생을 하다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군 카이도우 라고 말하며 루피에 의하여 사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며 임펠다운에 수감된 카이도우가 루피를 돕기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웃으며 과거 흰수염과의 대화를 떠올렸고, 록세적단에 막 입단했던 카이도우는 끊임없이 흰수염에게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흰수염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흰수염은 강함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다의 송이, 나 정도의 실력자는 지천에 널렸다. 로저, 록스, 거프, 센고쿠 모두 나와 대등한 강자들이지. 강함을 얻는 것보다는 얻게 된 강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네 녀석 꿈이 세계 최강의 생물이 목표라고 들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룬다고 해도 공허함은 여전할 테지. 그러나 그때라면 네 녀석이 강해지고자 하는 이유를 알게 될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는 흰수염의 말대로 세계 최강의 생물이 된 이후 공허함을 느꼈으며 급기야 삶의 이유를 잃어가며 자살 시도를 하는 모습까지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피터를 바라보며 내가 밀짚모자를 돕는 이유는 별거 없다. 그 녀석이 해적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해적이 해적왕을 숭배하는 게 뭐가 이상하지?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가 루피를 돕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고, 카이도우는 밀짚모자, 네 녀석이 록스, 로저, 흰수염 영감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전설 속의 전 사람의 말이다. 나에게도 기적을 보여다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진짜로 루피를 돕는 이유는 루피의 기적을 보며 자신이 동경했던 로저, 흰수염, 록스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것을 보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카이도우는 피터와의 대결이 성사된 이후 곧바로 보로브레스를 자신의 몸에 두르며 활용대거 모드에 진입하였고, 피터는 카이도우를 바라보며 동방의 사신수라고 불리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그 힘을 진정으로 다룰 수 있는 이는 온 역사를 뒤져봐도 나를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없었다. 카이도우 네 녀석 또한 마찬가지. 아직 능력을 제대로 각성하지 못했구나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조차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의 능력을 제대로 각성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철룡인답게 건방진 자식이군. 그런 소리는 나를 이기고 하는 게 좋을 테다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피터를 향해 보로브레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피터 역시 곧바로 고양 열매 모델 백호를 사용하여 거대한 백호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피터가 백호로 변신하게 되자 지천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카이도우는 서늘한 살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피터는 사신수를 모티브로 한 열매들을 각성하게 되면 사신수의 고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지. 헌데 네 녀석은 청룡의 고유의 능력인
날씨를 조절하는 능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모양이군. 또한 능력 자체의 숙련도도 아직 부족하고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그렇다면 지금 느껴지는 서늘한 감각이 베코의 고유 능력이라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베코는 죽음을 관장하는 동물이며 사신수 중 가장 용맹하고 강인한 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터는 카이도우가 청룡으로 변신한 것을 보며 과거에도 사신수의 힘을 다루는 녀석들은 존재했다. 하지만 주작, 현무의 힘을 다루던 그 녀석들조차 우리 세계 정부에게는 패배했지 라고 말하며 과거 세세 열매 모델 주작과 거북거북 열매 모델 현무의 능력을 먹은 어떠한 이들조차 세계 정부에게는 패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도우는 전혀 겁을 먹지 않으며 곧바로 피터를 향해 날아왔고 피터 역시 카이도우를 향해 날아가며 전설 속의 베코와 청룡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레일리는 샤본디 제도에서 전광판을 통하여 제2의 정상결전을 지켜본 이후 헨콕과 함께 해군본부로 오며 밀지모잘단과 신희수염 해적단 등이 해군본부를 벗어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오로성이 나타나며 루피와 에이스를 포함한 해적들이 해군본부를 빠져나가지 못할 위기에 처했고 레일리는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오로성 마스성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마스성은 레일리를 보며 로즈 해적단이 해체된 이후 샤본디 제도에서 평범한 여생을 보내며 한량과 같은 삶을 살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늘 결국 세계 정부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건가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우리가 원피스의 정체를 파악한 이후 우리는 세계의 운명이 기다리는 이들이 아님을 알게 되었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신시대를 나아가게 할 의무가 있다. 로저가 해군에 자수하여 공개 처형당하며 대해적 시대를 열었고 결국 신시대는 찾아오고 말았다. 하지만 다시 한번 세계 정부에 의하여 신시대가 나아가지 못할 위기에 처했는데 내가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에이스 녀석은 내 제자다. 스승이 제자를 위해 목숨을 거는 건 당연한 행위 아닌가 라고 말하며 자신이 목숨을 걸어가며 루피와 에이스를 지켜내려 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스성은 원피스의 정체를 알고 있는 네 녀석이라면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세계 정부에 닿을 수 없는 걸 알 텐데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조이보이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무 그 녀석 때문인가. 그 녀석은 결국 루피에게 패배하고 말 테지 라고 말하며 웃었고 마스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감히 그분의 존함을 입에 올리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능력을 사용하며 레일리에게 다가왔고 레일리는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며 로저를 떠올리며 로저 어쩌면 오늘 자네를 만나러 갈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우리는 성공했다네. 머지않아 반드시 신시대가 올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나스주로는 밀지모자일 땅을 포함한 해적들을 추적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해적들을 향하여 매우 강력한 잠경을 날립니다. 하지만 미호크가 나타나 이를 막아섰고 나스주로와 미호크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네 녀석은 남들과 교류하는 성격이 아닐 텐데 크로스 길드에 들어간 것도 놀라운데 이젠 타인을 위해 목숨마저 희생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미호크는 확실히 예전의 나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지. 하지만 나는 버기를 우리의 선장으로 인정했다. 선장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일. 또한 롤루노와 조로는 나의 제자다. 스승된 입장으로서 제자의 죽음을 지켜만 볼 수는 없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나스조로는 확실히 세상이 바뀌어가는군. 하지만 매의 눈, 이 녀석이 나를 막아선 이유는 롤루노와 조로와의 대결 이후 더 강해진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기 위함이 아닌가. 검사라면 끝없는 물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라고 말하며 미호크가 자신을 막아선 이유는 버기와 조로를 위해서도 있겠으나 자신의 힘의 끝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빨간머리 이상의 검사인 나스조로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틀린 말은 아니군 이라고 말한 뒤 흑도 요루를 꺼내들었고 나스주로 역시 초대기철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나스주로가 초대기철을 꺼내들자 나스주로에 의하여 희생된 영혼들이 절규하며 영혼의 울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고 미호크는 섬뜩한 듯한 기분을 느끼며 이 얼마나 많은 원원들이 희생되었는가. 오로성 나스주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검사인지 궁금하군 이라고 말하며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워큐리는 제2의 정상결전에 난입한 빅맘을 보며 빅맘 네 녀석이 밀지모자의 송이를 도울 이유는 없을 텐데 오히려 그 녀석에게 원한이 있는 입장이 아닌가 라고 물었고 빅맘은 맘마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 입장에서 네 녀석들 역시 적이다. 나의 오랜 꿈은 모든 종족이 한 식탁에서 같은 눈높이로 식사를 하는 것인데 세계정부와 천룡인이 있는 한 불가능하지. 하지만 밀지모자의 송이는 다르다. 비록 한때 원피스를 두고 경쟁했던 적이지만 그 녀석의 가치관
하지만 또한 나와 같다고 종족의 다름 때문에 차별 따위 하지 않는 남자야. 밀짚모자와 세계 정부를 부수게 된다면 나의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지 라고 말하며 자신이 루피를 돕는 이유는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코웃음을 치며 사왕이라는 작자가 어울리지 않는 꿈을 꾸는군. 네 녀석이 황제라고 불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학살한지 까먹었나. 이제 와서 가당치도 않는 명분으로 밀짚모자를 돕다니 정말로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웃으며 맘마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해적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어 라고 말한 이후 소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명을 바쳐 거대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워큐리 역시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탄으로 변신하였고 빅맘과 워큐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